매일 아침 6시에 시작하는 성공습관. 오늘 투자자분들은 어떤 이슈를 체크하셔야 할까요? 투데이 분석. 다울투자증권의 이성웅 영업부 차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제 폭등을 해서 머리요? 머리 아니 차장님 머리 스타일이 예쁘시다. 맞습니다. 늘 스타일리시하세요. 예. 아무튼 제 머리처럼 시장도 폭등해서 그러면 매일매일 머리를 이렇게 스타일로 바꾸고 오시면 폭등세를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게 또 시장이 오를 때는 좋은 뉴스들만 들리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질문하고 싶은 거는 이제 미국에서 반도체 지원법이 상원을 지금 통과했다라는 뉴스는 전 들었던 것 같은데 네. 이번 주 내에 대통령이 사인하고 싶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사인하고 싶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반도체주에는 당연히 좋다라고 평가는 하겠지만 우리가 이 뉴스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네. 뭐 본다고 하더라도 너무 좀 약간 포괄적인,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반도체 업체들한테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대형주, 특히 이제 그 미국의 현지의 그 공장과 법인이 있는 그런 기업들한테는 뭐 인센티브나 이런 부분이 미친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이 직접적인 그 우리나라 반도체 전체적인 영향은 아직 아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우선 이 법안이 통과되면서 구체적으로 또 이제 우리나라 그 큰 기업들이 거기에 대한 수혜를 받았을 때 밑에 있는 소부장 기업들까지 연결되는 거는 뭐 지켜봐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지금 그 뭐 칩호라고 지금 얘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지금 미국이 많이 제한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보면은 뭐 중국이냐 미국이냐 둘 중에 하나를 좀 선택을 해야 되는 기로에 서 있었는데 그 전부터는 그런 숙제가 우리나라 그 반도체 기업들한테 있었지만은 우리나라 기업들 뭐 삼성, SK 하이닉스로 했지만은 이 메모리 반도체를 대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중립 입장을 좀 지킬 수 있었거든요. 뭐 하지만 지금 시간이 좀 지나면서는 뭐 공급망이나 또 이제 뭐 일본 쪽으로의 뭐 기술이나 인력을 받아야 우리나라 이 반도체에 대한 생산 부분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중대한 어떤 좀 기로에 좀 서 있지 않나라는 게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들의 현재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이제 생각하는 게 이 어떤 반도체 지원 법안 자체를 평가절하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지금 당장 우리 반도체 업종이 당면한 문제는 사실 수요도나 긴축에 대한 부담이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어제 제아이고스에서도 SK 하이닉스 얘기하면서 나왔던 게 인텔이나 AMD처럼 이제 CPU를 신제품을 출시해줘야 되는데 자꾸 지연되는 부분들이 네, 뭐 네, DDR5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모멘텀이 조금은 부족한 거를 먼저 반영하는 것 같아요. 네네네. 다만 이제 가격이 워낙 매력적인 수준에 왔기 때문에 이런저런 내용들이 시장에는 좀 뭐랄까 호재로서 해석하려는 그런 의지가 강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자, 네. 저희 지금 질문은 반도체 지원법 실행 초읽기에 들어갔다. 네. 반도체 지원 법안이 상원이 통과했다는 소식이 지금 전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내로 아마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사인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저희 앞서 그 램리서치 실적이 좋았다는 말씀도 해주셨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형 전기 전자 업종이 시장을 이끌지 않을까. 그래서 앞서서 오늘 삼성전자 우리도 그 엔비디아처럼 7% 오르는 거 아니냐. 근데 사실 어저께 SK 하이닉스 실적이 발표가 됐거든요. 예, 불확실성이 맞습니다. 사라진 상태예요. 예. 그리고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매력적이다라는 콜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는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SK 하이닉스는 또 베타가 워낙 크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7% 오르지 못하지만 하이닉스는 좀 강한 상승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오늘 강한 상승 어떠세요? 회장님께서는?
지금은 뭐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우선은 이 대형주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네.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대형주. 예, 저도 이제 그 전에 뭐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어떤 소부장주, 시가총액 작은 종목도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예. 근데 지금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직접적인 영향을 노출이 돼 있는 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고요. 그리고 시장이 어떻게 보면 뭐 경기 둔화 국면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이 소부장 기업들은 좀 나중에 생각하더라도 이 대형주로 먼저 보는 게 맞거든요. 이렇게 경기 둔화 시점에서는 항상 이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노출이 돼 있는 이 대형주를 봐야 되는 게 맞아서 뭐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냐를 따지는 것보다도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대형주가 1차적으로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특히 이제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우상향 방향이 맞다고 판단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이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 보유 관점을 당연히 유지하시면 되고 신규 매수 관점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대형주에 대한 신규 매수도 괜찮다. 지금은 당장 오늘만이라도 본다고 하더라도 예. 대형주를 지금 매수하는 게 우선 1차적인 시점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죠. 그렇군요. 네. 뭐 환율이 안정을 차지고 네. 그리고 지금은 사실 중소형주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투자를 더 늘릴 수 있다는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맞아요. 네. 지금은 투자를 줄여가면서 공급단에서 메모리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게 칩 메이커들의 지금 역할이기 때문에 당장은 대형주들이 조금 안정을 더 찾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은 대형주 안 가지고 계신 분들 조금 시장에서 소외가 될 것 같고 전기전자 업종 중에서 대형주 위주의 상승이 당분간 나올 것이다. 네, 맞아요. 예. 그 아랫단에 장비나 소재주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속 좀 기다리면 온기가 퍼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예.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개 고객사를 확실하게 갖고 있는 기업들은 당연히 매수 관점도 중요하지만 보유 관점을 유지를 해야 되는 게 예. 맞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예. 대표적으로 이제 그 전에 뭐 원익 IPS 같은 경우에도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어떤 신규 공장 증설에 대한 유예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그 활동에 따라서 주가 많이 영향을 받았거든요. 예.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먼저 다른 소부장들 대비해서는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납품처가 확실한 그런 기업들은 또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좋습니다. 최근에 또 중소형주 잘 갔으니까 오히려 또 순환매로 이제 대형주의 차례가 왔을 수도 있습니다. 네. 당분간 전기전자 업종 중에서 대형주 중심의 장세가 이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갈까요? 보겠습니다. 자, 오늘 드디어 성일하이텍이 주식시장에 상장합니다. 2차 전지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죠. 그래서 배터리 리사이클 시장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소재 업종의 강세로까지 이 훈풍이 다 불 수 있을지 한번 저희 오늘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일하이텍 저희 이거 참여할까 말까 다 참여하겠다. 근데 이게 워낙 인기가 좋아갖고요. 네. 웬만한 자금을 투여해서는 한 주도 못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의 분위기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경쟁률이 상당히 높았다라고 보면 나쁘지 않은 오늘 하루?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오랜만에 따상을 아. 또 예상해 볼 수도 있는 부분이다라는 것도 있는데 예. 사장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따상 말씀하셨는데 정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네. 판단되는 게 우선은 뭐 시청자분들 생각하시겠지만 시장이 좋지 않고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IPO 시장이 약간 주춤했던 상황에서 어떻게 따상이 가능할까 하는데 오히려 이런 분위기니까 저는 따상이 좀 더 가능하지 않을까. 확실한 성장주. 예, 그렇죠. 그리고 이 어떤 그 자금 몰림 같은 경우에도 어떤 뭐 기다렸다. 뭐 성일하이텍 이런 얘기도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 리사이클링 어떻게 보면 이 하는 종목이 거의 뭐 없고 이 성일하이텍이 좀 유일하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희소성이 굉장히 좀 크다라는 성일하이텍 좀 장점이 있는 상태이고요. 그 전에는 이제 성일하이텍의 유일한 단점이라는 게 이 공장이나 이런 부분이 좀 국내에서
뭐 재련이나 이런 건 국내에서 있었지만은 이제 몇 년 전부터 이제 뭐 유럽 쪽을 중심으로 이 공장 진출하면서 이 폐배터리에 대한 부분을 많이 그 습득을 하는 게 좀 많이 용이해졌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폐배터리 쪽의 시장에 대한 뭐 연평균 뭐 컨센서스 같은 40%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독점적인 어떤 수요로 봤을 때는 성일 하이텍이 굉장히 좀 매력이 있는 그런 종목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저도 이제 폐배터리와 관련된 거는 굉장히 좋다고 보는데 저도 조사를 해보니까요. 2차 전지 성장 자체보다도 폐배터리 성장이 높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30년까지 제가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CAGR 연평균 성장률이 한 35%인데 폐배터리 시장은 40%를 넘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굉장히 중요한 법안들이 예. 폐배터리 같은 경우에 이 부분이잖아요. 재활용, 기후변화에 그 뭐랄까요 대응한다. 지금 미국에서도 이제 속보가 나온 게 조 맨친 민주당 의원이 네. 뭔가 BBB 법안과의 어떤 접점을 갖고 가겠다 이런 예. 내용도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뭐 여담이지만 원전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관심을 갖는 게 정부 정책이 맞닿은 쪽에 투자를 해야 힘들 때는 갈 수 있는데 이 폐배터리가 딱 알맞는 그런 어떤 테마가 아닌가 싶어요. 네, 에너지 정책 방향도 그렇고, 근데 우리나라가 지난 5일이었죠. 그 에너지 정책 방향에서 이 부분 언급을 했는데, 근데 그 전부터 이제 유럽 쪽을 먼저 시작을 했어요. 유럽 쪽을 먼저 시작을 했기 때문에 뭐 이 부분은 이제 글로벌 어떤 정책이라 판단되고 있고, 좀 신재생에 대한 부분보다도 이 뭐 전기차에 대한 그 어떤 배터리에 대한 수명 부분 같은 경우가 제가 기억으로 이제 2012년에 이제 중국 쪽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보조금을 지면서 이 전기차에 대한 어떤 그 생산이 되게 활발하게 됐었는데, 이 배터리에 대한 부분이 수명이 이제 평균적으로 한 10년 정도 되는 상태에서 이제 이거에 대한 부분의 활용에 대한 부분도 지금 글로벌적으로도 그 어떤 숙제라고 좀 판단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폐배터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정책보다도 저는 글로벌 정책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장 평균 컨센서스가 굉장히 좀 높게 나오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우리 얘기하는 중간에 예. 그 미국의 뭐 BBB 법안에 좀 딴지를 걸었던 조 맨친 의원이 공화당 의원하고 약간 이제 거래가 성사됐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예. 근데 이제 성일 하이텍을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이렇게 조금 포괄적으로 생각하면 친환경 그리고 신재생 그리고 성일 하이텍도 사실 폐배터리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논의를 좀 확장시켜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물론 오늘 시장 자체도 폭등을 했고 성일 하이텍이라는 비즈니스 모델이 굉장히 매력적인 비즈니스 모델이라서 따상이나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확장하겠지만 그 BBB 법안이 통과되면 우리나라에도 전체적인 친환경이라든지 신재생과 관련된 테마가 오히려 이 성일 하이텍 때문에 이게 기폭제가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예. 생각도 들어요. 예. 네, 저도 뭐 같은 생각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근데 신재생 안에서도 이제 이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슬림화를 해야 되는. 슬림화해야 된다. 네, 네. 슬림화해야 되는 게 맞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뭐 당연히 이제 우선순위를 좀 놓고 종목 그 섹터를 구분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물론 이제 전기차는 이제 어떤 하나의 산업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뭐 이거에 대한 신재생으로 연결하는 것보다도 그 밑에 이제 신재생 봤을 때는 뭐 풍력, 그 다음에 뭐 태양광, 원자력 이런 순으로 이 섹터를 정하고 그 안에서도 종목들도 나누는 전략이 이런 좀 필요한 숙제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또 이제 풍력 안에서도 또 육상풍력보다 해상풍력 쪽 예. 이쪽으로 집중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저희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 투자자분들께서도 내심 따상상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 좌초될 줄 알았던 BBB 법안에 대한 통과 기대감까지 높아졌다는 속보를 저희가 CNBC를 통해서 나온 기사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성일 하이텍과 오늘 상장과 더불어서 관련 주식 투자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오늘 성일 하이텍 들어가도 괜찮을 것인지, 아니면 그 훈풍이 다른 종목으로까지 이어져서 투자 아이디어를 좀 확산할 수 있을지, 자, 오늘은 이런 분위기를 좀 이어서 저희가 적극적 투자해도 괜찮을지에 대한 결론을 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간사에서 적정 시총으로 그리고 애널리스트들 보고서를 보니까요. 성일 하이텍의 적정 시총을 한 8천억 원 정도로 보더라고요.
그렇게 따지면 주가로 따지면 한 6만 5천 원 정도인데 공모가가 하단이 4만 원 정도라더라고요. 그래서 계산이 지금 바로 되지는 않지만 따상을 했을 때 얼마일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적정 시총이 한 8천 원 정도 된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제 성일 하이텍이 갖고 오는 나비 효과는 사실 폐배터리 성장도 있지만 2차 전지 전체적인 볼륨에 대한 얘기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BBB 법안도 사실 2차 전지에는 호재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보면 2차 전지와 관련된 종목들이 안 그래도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예. 유통 물량 나오는 부분에 대한 리스크는 좀 일단락 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는 2차 전지도 나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도 2차 저는 전지. 들어요. 예. 그러면 저희 앵커께서는 2차 전지를 탑픽으로 예. 꼽아주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어제 성일 하이텍도 있었지만 세비캠이라는 기업도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2차 전지를 재활용하는 기업인데 청약의 경쟁률이 1725대 1이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8월 4일에 이 종목도 상장을 하기 때문에 뭔가 약간 타임테이블상 긴축은 오늘 일단 일단락된 것 같고, 그리고 긴축의 강도도 조금은 완화될 수 있다. 뭐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면 성장주들한테 좋은 매크로 환경이 온 상태에서 성일 하이텍과 다음 주에 이제 세비캠이 상장이 된다라는 거는 2차 전지한테는 나쁘지 않은 흐름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BBB 법안 이제 통과 기대감까지 높아지면서 이제 신재생 관련 주식에 대한 기대감 또한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상당히 높아질 것 같습니다. 성일 하이텍 따상 만약에 하면 이미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갖고 계신 분들은 아마 말씀하셨듯이 한두 주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요. 배 아프니까 관련 주식 매기가 어떤 종목으로 퍼질 수 있을지, 만약에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투자한다면 어떤 종목이 좋을지 직설적으로 좀 얘기를 해주세요. 말씀드렸다시피 폐배터리를 저는 이제 하는 부분은 거의 성일 하이텍, 아까 세비캠도 말씀하셨지만은 세비캠은 이제 아직까지는 재련까지는 안 가는 걸로 제가 알고 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액화하는 쪽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이런 기업 외에 제형텍 같은 게 아직 상장하지 않았지만은 그 지분을 갖고 있는 유일 에너테커 같은 경우에도 좀 관심을 봐야 되고, 근데 말씀하셨듯이 이제 폐배터리 외에 전기차로 넓힌다고 한다면은 예. 뭐 당연히 뭐 소재 업체들, 뭐 에코프로 당연히 큰 탑픽 종목들을 봐야 되는 건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근데 아까 서두 말씀드렸듯이 시청자분들 한두 주밖에 아마 안 가지고 계실 테니까 예. 아마 따상이 되면 물론 이제 100% 좋은 상태에서 이 종목들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좀 변동성이 완화됐을 때 다시 한번 좀 기업 평가를 해서 매수 관점이나 이런 부분을 잡으시는 게 낫지 않을까 네. 좀 생각이 네. 듭니다.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2차 전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이 되는 거군요. 네. 유일 에너테크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현대제철에서 컨퍼런스 콜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조선 후판값 하락이 불가피하다. 후판은 두께 6mm 이상의 철판을 얘기를 하죠. 자, 관련해서 조선주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까지 연결해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차장님. 네, 뭐 후판 가격이 당연히 좀 인하된다고 한다면은 영업 마진 부분은 분명히 좋아질 가능성이 커요. 상반기 때도 그렇지만은 다 적자를 많이 기록했잖아요. 근데 우선은 후판 가격을 떠나서 이제 조선주들이 더 안고 가야 될 숙제가 굉장히 많은 게 사실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올해 상반기 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우리나라 조선 업체들이 수주가 거의 1위, 독식을 거의 했던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여러 이제 경기 침체나 이런 우려감 때문에 주가가 화답을 좀 못했던 게 사실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 후판 가격의 하락에 의한 마진 부분 개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어떤 매크로 지표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더 해결이 돼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판 가격과 이 어떤 재무적인 상관관계는 굉장히 높긴 하지만 주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거보다 더 필요한 부분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네. 일단은 상반기에 조선주가 실적 개선 업종으로 네. 항상 끼어 있었는데 상대적으로 버티긴 했지만 치고 못 나갔었던 게 원재료 단위의 비용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후판 가격이 워낙 강하게 상승하고 계약할 때마다 올라갈 것이다라는 우려 때문에
조금은 발목을 잡았는데 일단은 모르겠습니다. 시장에서는 후반 가격이 내려간다 그러면 안 좋게 볼 때는 뭐 수요가 부진해지는 거 맞아요. 아니냐 하면서 네. 해석할 네. 수도 있고 그렇죠. 예. 좋게 보면 어차피 우리나라는 지금 도크가 다 꽉 찬 상태에서 선별 수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고마진으로 더 나갈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후자 쪽을 좀 손을 들어주고는 있긴 하긴 하지만 왜냐하면 에너지 자립도라든지 LNG 캐리어에 대한 수요가 많아질 수 있어서 그렇다면 후판 가격이 하락한다라는 거는 또 확대 해석하면은 우리나라 시장 전체도 지금 뭘 기다렸냐 하면은 이 원자재, 에너지 비용이 하락으로 인한 기업 마진이 스키지 되는 부분이 조금은 완화될 거를 기다렸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 조선주에는 나쁘지 않은 뉴스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사실 조선사 수요도 생각보다 감소할 것이라고 현대제철 측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이런 부분보다는 어떤 이익이 늘어나는 것에 수익성이 더 좀 괜찮아진다. 수익성이 좋아진다. 비용이 줄어들어서 라는 쪽에 무게를 싣고 조선주에 대한 투자 의견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다울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웅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